여러분들 당좌예금은 좀 중요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이에요. 요구불 예금은 뜻이 계정 과목은 아니고요. 내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야 체크카드 긁으면 알아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맞죠? 아니면은 그냥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제가 많이 어렸을 때는 네, 보통예금 통장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신분증하고 같이 창구에 제시를 딱 해야지만, 예, 보통예금에서 현금을 꺼내 주셨어요.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보통예금에 현금이 없죠. 아니, 보통예금 현금이 없대. 지금 당장은 제 지갑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행에 내 돈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은행에 있는 내 돈. 그래서 우리가 요구불 예금을 캐시인 뱅크라고 많이 해요. 캐시인 뱅크 영어 표현을 하면 은행에 있는 내 돈. 네. 좀 있어 보이려고 한번 영어 써봤어요. 있어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지. 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제 보통 예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점이 이제 옛날로 따지면 창구에 가서 인출하거나 아니면은 창구에 가서 넣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사람이 몰리면 계속 줄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업들도 이제 줄 서서 기다리기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거래 많이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 계좌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좌 예금 계좌에 1,0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예금을 그냥 1,000만 원 예금하면 그걸로 끝이죠. 끝이고 나중에 이제 찾고 아니면 다시 상대방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당좌 예금에 넣으면 거기에서 여기 당좌 수표라는 거죠. 당좌 수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잇과 같이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계속 이렇게 계속 떼어낼 수 있는 거. 그런 해당 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는 수표를 주는데 그걸 당좌 수표다라고 해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수표 책이 다 비어 있고 그냥 은행 마크만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400만 원어치를 사야 돼요. 그럼 400만 원어치를 사려면 여러분들 계좌번호를 거기 이제 지금도 아마 은행에 있을 건데 어르신분들은 또 그 기기 이용하시기 좀 힘드니까, 예, 아마 이제 거기 은행 창구 쪽에 보면 계좌번호 적고 그런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써요. 저한테 어떻게 쓰냐면 거기에다가 400만 원이라고 쓰고 제가 쓴 다음에 제 사인을 넣어요. 왜 사인 넣냐면 당초에 그 수표에다가 제가 제 사인이 들어간 사람한테만 은행 당좌예금 통장에서 꺼내서 돈 주세요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좌 수표를 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좌 수표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당좌 수표를 줬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표를 주고 제 거래은행에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줄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업들끼리 거래한 별도로 가요. 보통 예금 창구는 일반 기업들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서민분들이 하시는 거고, 가가지고 당좌 수표를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보니까 그 당좌 수표에 신한은행 마크 찍혀져 있잖아요. 마크도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 사인이 있으니까 기존 사인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맞죠? 그러면 준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을.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로 찾아가시는 거? 현금으로 찾아가시는 거고 저 입장에서는 예금의 잔고가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예, 여러분들 입장의 붕괴와 제 입장의 붕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얘가 별표예요. 당좌 수표 있죠. 자, 뭐냐?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지급하다. 이게 저였죠. 방금 사례에서. 네? 당좌 수표를 발행했잖아요, 여러분들. 400만 원짜리를.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가 준다고요?
현금이? 아니요. 당좌 예금도 계정 과목, 이거 계정 과목에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계정 과목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의 잔고가 줄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기하실 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지급했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셔야 돼. 이렇게 여기 자기합 수표는 쉬워. 받은 사람 현금, 나간 사람 현금 감소. 그죠?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한 사람은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은 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당좌 예금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거 많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올걸? 시험에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당좌 수표 썼다 지읒대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런 계정 과목은 없어 세상에. 그죠? 그다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어찌라고 하시면 돼요. 당좌 수표 썼다 또 지읒대는 거예요.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쓰셔야 돼.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너떴던 거 여기. 아까 제가 요거 설명 안 했잖아요. 요거 타임 발행 당좌 수표를 아마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받으신 수표잖아요. 그죠? 그럼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지금 당장은 현금은 아니지만, 그죠? 언제든지 은행에 여러분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근데 가끔씩 어저께도 좀 질문을 받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좌 수표를 받아야지만 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좌 수표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당좌예금 계좌로 제가 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당좌예금 계좌가 있으시대. 그럼 당좌예금 계좌로 쏘면, 여러분들은 당좌예금이 증가하는 거지, 현금이 증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좌 수표로 받았는지, 당좌 예금 계좌로 받았는지 구분 꼭 해주셔야 돼요. 당좌 예금 계좌로 받으면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 계좌 잔고가 늘겠지. 그죠? 상황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표는 받아서 상대방 거래은행에 제시하는 거고 현금으로 찾는 거고, 내가 별도 당좌 예금 계좌가 있으면 계좌로 받으면 계좌가 증가하는 거고. 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뭐냐면 현금성 자산 계정과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시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곧 될 자산 있죠. 걔네들을 현금성 자산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회계에서는 며칠 이내에, 몇 달 이내에 현금으로 곧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되면 현금처럼 보냐? 라고 하면 3개월 이내입니다. 아이고. 금융상품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맞죠? 뭐 ETF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금융상품. 그래서 그냥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를 외우셔야 됩니다. 도래. 금융상품까지 외우시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도 금융상품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여러분 정기적금이 만기가 한 8개월 남았대. 그러면 아직 좀 있잖아. 이 당시에 내가 언제 받지? 이렇게 좀 설레긴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2개월 남았어. 곧 돈이네? 그죠? 뭐 갑자기 막 설레고, 엄청나게 설레고. 그죠? 그러면 걔들 현금성 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제가 아까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죠. 현금성 자산. 자, 뭐냐면 여기 현금성 자산은 일단 말문제 또는 계산 문제만 냅니다. 아까 당좌 수표는 실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뭐냐면 이게 외부에 보고하는 용도예요. 무슨 말이냐? 당좌 예금을 우리는 지금 배웠으니까 당좌 예금이 뭔지 압니다. 맞죠? 그리고
공사채 이자표. 물론 옛날에도 재무제표 작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맞죠? 옛날이지만 사채 이런 것들을 회사는 알죠. 경리과 치고 회계 배운 사람은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를 안 배우면 사채라고 하면 일순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계정 과목을 아니까 당좌예금 이런 걸 쓰지만 맞죠? 우리가 이제 주주들은 회계를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모르니까 당좌, 예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썼다가는 주주한테 쌍욕 먹어요. 이거 뭔 예금이냐고? 맞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사채 이자표 같은 거,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주들한테 이런 느낌을 주겠다라는 거. 현금이 이 정도 있고요. 곧 현금이 될 자산이 이 정도 있습니다라고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한테 마치 그거잖아요.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회사는 계정 과목을 알고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각각 쓰지만 나중에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주주한테 공시할 때는 받으러 썼다가는 주주들한테 두드려 맞는다라고 했죠. 어음이 뭐야? 이렇게. 예, 그래서 매출, 채권 팔았는데 매출, 주된 영업 활동으로 팔았는데 받을 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려준다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맨날 보여드리죠. 또 사업 보고서. 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요. 이걸 보면 주주들한테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곧 현금이 될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할 때 우리가 장부조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켜져 있으신가요? 안 켜졌으면 제 거 보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셨죠? 어, 근데 지금 커서가 아마 어디 있을 거냐면, 11시 방향 쪽 가보세요. 여기에 관리용의 커서가 가 있으실 거예요. 관리용. 요게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 과목이어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거 외부에 제출하는 용도예요. 여기 한번 클릭해보세요. 제출용. 음, 클릭하시면 뭔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매출 채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장부조회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매출 채권은 얼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 거지만 제출용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뭐야, 어디 갔냐? 당좌예금이 없어. 104회 4-4? 어디로 가주시냐면,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교재예요, 교재. 자, 교재 406페이지에 5번인가? 4번이다, 4번. 교재 406. 406페이지 4번 좀 부탁드릴게요. 교재 406페이지 4번.
자고로 여러분 거기 동점은 다른 회사를 동점이라 같은 동자 쓰거든요. 앞에 언급된 CNJ 상사라는 뜻입니다. 동점. 당점은 우리 회사, 당사. 당사는 이게 우리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점, 동사는 상대방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음. 4번이 4번? 또 생겼구나. 자, 해볼게요. 자, 일단 핵심 되는 말은 여기 당좌수표를 받다. 아까 우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이 증가합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또는 어저께까지 여러분들하고 한 분계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떤 특정 챕터가 아니라 그냥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계 끄는 거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런 애들. 즉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챕터에 잘 나오는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당좌수표를 받으면 우리가 현금이 증가한다. 그죠? 이런 것들 대부분 틀립니다. 당좌예금 대부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 챕터에 제가 이 이론이 중요하고 이 계정 과목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럼 외우시면 나중에 회계일급 때 그대로 내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시죠? 나중에 때 아마 월요일날 더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현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품을 얼마에 팔았는지는 안 줬지만 여기 보시면 되죠. 2,500이 2,500. 그렇죠?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2,500만 원이 발생한 거죠. 주주한테 상품 2,500만 원치 판매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발생주의. 그렇죠? 그리고 상품을 원가는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상품을 뺄 수는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우리가 상품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죠?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본인 위치에 적으니까 그대로 대변. 2,500. 이렇게. 그리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 증가하니까 차변으로. 그럼 우리가 어음을 받을 어음이 성격이 뭐였어요? 채권, 자산이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 자, 우리가 받을 어음은 자산인데 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어음을 받으면 이때는 상대방은 채무가 증가하는 거 나는 채권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증가합니다. 채권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는 요 받을 어음이 채권이니까 거래처 CNJ 상사 거시면 되겠죠. 이건 말로 계속
딱지 또 설명할게요. 하다 보면 실기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예, 걸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현금이 형사 나왔나? 있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풀고 여러분들 마무리 할게요.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네. 322. 교재 322페이지. 네, 8번. 322페이지 8번. 8번. 8번하고 11번? 11번도 있음. 오늘 배운 거. 물론 좀 연결되는 거죠. 11번. 그럼 8번 몇 번이에요? 8번? 4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우표 아니고. 그 다음에 11번은 11번. 거래가 발생하면 뭐부터 한대요? 단기 중에. 그렇죠. 분개해야 여기까지가 단기 중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전기가 분개한 거 옮겨 적는 게 전기고, 여기까지가 단기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단기 중에. 단기 중은 결산하기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요거였죠. 우리가 결산 분개하기 전후로 차변 대변 금액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표인 수정전 시산표, 시산표를 작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결산 분개, 결산 정리 분개, 답 2번입니다. 2번. 그죠? 한 다음에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부터 먼저 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이월시키는 가고 되세요? 그래서 답이 2번. 자,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주말